자, 269번 보도록 합시다. 자,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등은 상대성 원리, 그죠? 그 다음에 광속 불변의 원리가 있죠. 두 가지 과정이고. 자, 270번. 자, 선영이가 멀어지는 기차에서 나온 속력 C인 빛을 보고 있대요. 근데 기차는 움직이고 있대. 근데 선영이가 볼 때 빛의 속력은 누가 봐도 C, 광속 불변이니까 C로 보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성좌표계는 정지에 있는 그 좌표계랑 등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좌표계를 우리는 관성좌표계라고 하시면 되고, 얘가 아닌 좌표계는 비관성 또는 가속좌표계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272번. 자, 기본 가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 정지하거나 등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는 관성좌표계 맞고, 니은 가에 따라 물체의 속력은 다른 관성좌표계에서 측정하여도 동일하게 측정이 된다. 아니지. 동일하게 측정이 안 됩니다. 상대속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은 아니고. 그 다음에 디귿. 나는 광속불변을 설명한 것입니다. 광속불변.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자, 273번 볼게요. 자, 가는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트럭에서 사람이 수직 위로 공을 던졌다가 받는 모습을 나는 가의 모습을 지면에, 자, 지면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모습이구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고르세요. 자, 가와 나는 모두 관성좌표계다. 맞고요. 가와 나에서 운동 경로는 서로 같지가 않지. 가에서는 연직 상방, 그 다음 나에서는 포물선 운동이잖아. 그러니까 운동 경로는 달라요. 운동 경로는 다르지만 리을 동일한 물리 법칙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F는 MA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대성 원리니까. 그 다음에 디귿 공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은 중력이다. 중력이죠. 중력밖에 없으니까. 자, 274번. 그림은 마이컬슨과 몰리의 실험 장치를 나타낸 거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세요. 마이컬슨과 몰리 실험은 에테르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고, 에테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전달하는 매질이에요. 왜냐하면 빛은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고, 파동이라면 반드시 매질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 매질이 존재를 할 거고, 얘를 에테르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거를 증명한 실험이 이 실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 자, 3번.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에테르의 흐름에 따라 빛의 속력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왜? 상대속도가 그 속도 차이가 날 거니까. 4번. 다른 경로로 이동하여 빛 검출기에 도달한 빛의 속력은 서로 달랐다가 아니라 서로 같았다. 이게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실험 결과 빛을 전달하는 매질을 확인할 수 없었다. 맞고요. 그 다음에 6번. 실험 결과는 상대성 원리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상대성 원리가 아닙니다. 정답은 4번하고 6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과 6번. 자, 그 다음 275번. 그림 가는 시속 100km의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에서 민규가 기차에 대해 시속 200km의 속력으로 화살을 쏜 모습을 나는 같은 기차에서 민규가 기차에 대해 C인 레이저를 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기억. 가에서 관찰자가 본 화살의 속력은 시속 300km입니다. 이거 맞고. 니은 나에서 관찰자가 본 레이저 속력은 민수가 본 속력과 같다. 광속불변의 원리에 의해서 같고요. 디귿 가와 나에서 민규가 본 관찰자의 속력은 시속 100km입니다. 아니, 기차가 지금 시속 100km 달리고 있잖아. 얘에 대해서. 그럼 민규가 봤을 때 관찰자도 왼쪽 방향으로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리을 빛의 속력은 광원이나 관찰자의 속력에 따라 다르게 관찰 안 된다. 틀렸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다음 276번 볼게요.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성좌표계는 관성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 맞고, 자,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으로 맞고요.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이게 상대성 원리. 그다음에 관찰자에 대하여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는 고유 길이보다 길어지는 게 아니라 짧아집니다. 짧아지고, 특수상대성 이론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 관성좌표계에서만 적용됩니다. 틀렸고. 6번. 관찰자에 대하여 운동하는 관성좌표계 시간은 관찰자의 시간보다 느리게 한다. 맞아요. 이게 시간지연 효과고, 어떤 관성좌표계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다른 관성좌표계에서는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자, 277번.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관찰자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될 수 있는 것은 거리, 시간,
합쳐서 시공간. 그래서 시공간은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 게 상대성 원리고 질량 역시도 변해요. 근데 빛의 속력은 누가 봐도 C이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278번 광속에 가까운 속도 V로 달리는 기차에 타고 있는 유성이와 지면에 정지해 있는 예진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유성이가 볼 때 기차 안에 점 O에서 전구를 켜면 동시에 도착한다. 그래서 OA랑 OB의 거리는 같을 것 같아. 왜냐하면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동시에 출발을 할 건데 여기에 동시에 도착했다는 얘기는 시간이 같은 거죠. 시간이 같다는 얘기는 거리가 같다. 왜? 속도가 항상 C니까. 자, 1번. 유성이가 볼 때 A와 B를 향한 빛의 속력은 C로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유성이가 볼 때 A와 B는 O에서 같은 거리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유성이와 예진이가 측정한 빛의 속력은 같을 수밖에 없고요. 자, 이제 예진이가 봤을 때 이제 A와 B에 동시에 도착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돼. 봐봐. 유성이 입장에서는 일단 출발한 거는 동시 출발이 맞을 것 같아. 광원장치에서. 그 다음에 A, B가 도착하는 것도 동시 도착인데 자, 이제 봐요. 출발한 장소는 한 장소가 되고 도착하는 장소는 두 장소가 되는 거거든. 근데 한 장소는 무조건 절대성이야. 예진이가 봐도 동시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두 장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드디어 이제 동시성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유성이가 봤을 땐 동시지만 아마 예진이가 봤을 때는 동시가 아닐 거예요. 왜냐면 A라고 하는 검출기는 예진이가 봤을 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광원장치에서 출발한 빛은 O 쪽으로 다가가. 근데 B는 멀어지고 있죠. 근데 O에 출발한 빛은 다가가. 그러니까 검출기 O는 빛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고 검출기 B는 빛으로부터 멀리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의 이동 경로가 A 쪽이 더 짧아요. B 쪽보단. 그러니까 A에 먼저 도착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진이가 봤을 때는 동시에 도달 안 합니다. 어디에 먼저 도착한다? 여기에 먼저 도착하고 B에 나중에 도착을 한다. 됐죠? 빛이 A에 도달할 때 A의 위치는 전구를 켰을 때보다 오른쪽에 위치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검출기도 이동할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279번. 자, 그림 가와 나는 S'이 탄 기차가 V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여 고유 길이인 막대 옆을 지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 고유 길이는 얘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길이가 돼요. 그러면 S'이 측정할 때의 길이는 아마 수축된 길이로 보일 수밖에 없겠네. 자, 기억. S가 볼 때 속도가 V인 기차가 막대 AB를 지나는 데 걸린 시간은 V분의 L 고유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S'이 볼 때 막대의 길이는 고유 길이보다 작다. 맞아. 길 수축 효과에 의해서. 니은 S'이 볼 때 막대 A와 B가 기차를 지나는 데 걸린 시간은 V분의 L 고유보다 작다. 맞죠? 왜냐면 수축된 길이로 보일 거니까 L 고유가 S'이 측정한 것보다는 작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을 수밖에 없겠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80번 볼게요. 그림은 지구의 정지에 있는 수지가 지구에 대해서 0.8시 운동하고 있는 우주선을 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우주선의 천정과 바닥에는 거울이 붙어 있어 빛이 거울 사이로 왕복한다. 우주선에 탄 민수는 우주선에 대해 정지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수의 시간이 고유 시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지의 시간이 측정된 시간이 되죠. 다른 관성배에서 측정한 시간. 그러면 고유 시간은 항상 측정된 시간보다는 짧습니다. 자, 기억. 민수가 볼 때 수지의 속력과 수지가 볼 때 민수의 속력은 같다. 민수가 봤을 때 수지는 왼쪽으로 0.8C의 속력을 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같고요. 니은 빛이 두 거울 사이를 왕복하는 시간은 민수가 측정한 것과 수지가 측정한 것이 같지가 않죠. 민수가 측정한 것이 더 짧아요. 디귿 수지가 볼 때 민수의 시간은 자신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가 아니라 느리게 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281번. 자, 민호가 탄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일정 속도로 지구에서 목성을 향해 운동하고 있고 이를 달에 정지해 있는
동호가 보고 있습니다. 자, 동호가 측정한 시간은 고유 시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동호가 측정한 길이는 고유 길이가 돼요. 근데 민호가 측정한 시간은 고유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짧고 그 다음에 민호가 측정한 길이는 고유 길이가 되기 때문에 수축되어 보입니다. 자, 기억. 민호가 측정하는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는 동호가 측정하는 거리보다 짧다. 길이 수축 효과가 일어나고 동호가 측정하는 우주선의 길이는 고유 길이보다 짧다. 아, 우주선의 길이는 민호가 측정했을 때, 민호가 측정할 때가 고유 길이가 돼요. 그러니까 동호가 측정했을 때는 수축된 길이로 보여야 되니까 짧다. 맞고. 디귿. 민호가 측정할 때 우주선이 목성에 도착하는 시간은 동호가 측정할 때보다 짧다. 맞아요. 왜냐하면 민호가 측정한 시간이 시간지연, 즉 고유 시간이 되기 때문에 동호가 측정한 것보단 짧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282번. 그림은 영수가 탄 우주선에서 빛이 바닥과 천장 사이로 왕복하는 모습을 우주선 밖에 정지해 있는 지수가 관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지수에 대해서 광속에 가까운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르세요. 자, 일단 이 우주선의 길이는 영수가 측정한 게 고유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지수가 측정한 게 수축 길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영수가 측정한 게 고유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지수가 측정한 시간은 측정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영수가 측정한 시간보다 길어요. 자, 그 다음에 영수가 지수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면 영수에 대해서 지수는 왼쪽 방향으로 동일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영수가 볼 때 지수는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왼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영수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고유 길이 맞고 지수가 측정했을 때 우주선의 길이는 고유 길이보다 짧다 맞고 지수가 측정했을 때 빛의 속력은 영수가 측정했을 때보다 같다. 항상 같아요. 자, 5번. 빛이 이동한 1번하고 1번 4번하고 빛이 이동한 거리는 지수가 측정했을 때가 영수가 측정했을 때보다 길다. 맞죠? 왜냐하면 영수가 측정했을 때 빛의 이동 경로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건데 지수가 측정했을 때 빛의 이동 경로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잖아. 그러니까 길이가 길고 지수가 측정했을 때 영수의 시간은 자신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이거 맞고요. 영수가 측정했을 때 지수의 시간은 자신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맞아요. 왜냐하면 영수가 봤을 때는 지수는 왼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옆에 동일한 빛의 시계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영수가 봤을 때 지수 옆에 있는 빛의 시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서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7번도 맞습니다. 283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행성을 향해 가고 있다. 관찰자 B가 측정할 때 지구에서 행성까지 거리는 L0네. 그럼 이 L0는 상대적으로 관찰자 B, 지구와 행성이 정지해 있는 관찰자 B가 볼 때의 길이기 때문에 이게 행성과 지구 사이에서는 고유 길이가 돼요. 고유 길이. 맞죠? 그 다음에 관찰자 A가 측정한 시간은 A의 시간이 고유 시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찰자 B가 측정한 시간은 측정 시간이 되기 때문에 얘는 항상 고유 시간보다는 길어요. 자, 기억. 행성은 V의 속력으로 다가온다. 자, 누가 봤을 때 속력이냐면 관찰자 A가 봤을 때 속력이니까 A는 정지해 있고 행성하고 지구가 왼쪽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행성은 V의 속력으로 다가온다. 맞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행성까지의 거리는 LGL보다 길다가 아니라 짧다. 왜냐하면
L0는 관찰자 B가 봤을 때의 길이니까 고유 길이가 되고 관찰자 A가 봤을 때는 수축된 길이로 보여야 돼서 짧다. 맞아요. 그 다음에 행성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자 A의 시간은 V분의 L이거든. 이 L은 A가 관측했을 때 그 거리니까. 근데 이 거리는 항상 L0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V분의 L0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겠네. 그죠? 그래서 기억 이것이 정답. 자, 284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수정이와 영호가 탄 우주선이 지석이에 대해 각각 0.8시, 0.5시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한다. 수정이와 영호가 탄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같고 지석이에 대해 정지해 있는 물체의 고유 길이는 L이다. 자, 지석이가 일단 정지 상태에 있다고 했으니까 지석이가 측정한 요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될 것 같아요. 고유 길이. 뭐 됐습니까?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고르세요. 자, 영호가 측정한 영호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는 L보다 길다가 아니라 L보다 짧다라고 봐야 돼. 짧다. 길이 수축. 그다음 이번에는 수정이가 측정한 길이는 L보다 짧다가 아니라 L로 보여. 왜냐면 길이 수축은 반드시 운동 방향의 길이만 수축되어 보여요. 근데 수정이가 봤을 때 수정이는 요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는 수정이가 봤을 때는 운동 방향이 아니죠. 왜냐하면 수정이가 봤을 때 물체는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L이라고 하는 길이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의 길이가 아니기 때문에 수축되어 보이지 않고 그냥 L로 보여요. 디귿 지석이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자 지석이가 측정했을 때 우주선의 길이는 수축된 길이로 보이죠. 자 수정이가 탄 우주선이 영호가 탄 우주선보다 짧다. 자 그러니까 지석이가 봤을 때 우주선의 길이는 이 길이를 말한 거잖아. 다 수축되어 보여요. 수축되어 보이는데 속력이 빠를수록 더 많이 수축되기 때문에 수정이가 탄 우주선이 영호가 탄 우주선보다 짧게 보여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물체의 속력이 관찰자가 봤을 때 물체의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상대론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서 시간은 더 느리게 가고요. 길이는 더 수축돼 보이고 그 다음에 질량은 더 증가해 보입니다. 그래서 디귿번이 맞아요. 자, 285번 봅시다. 자, 그림은 지구에 대해서 X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우주선과 지구의 정지에 있는 관찰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우주선은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우주선의 속도가 V보다 클 때 관찰자가 본 X방향의 우주선의 길이 변화를 그 까닭과 함께 설명을 하세요. 자, 지금 SV로 달려가고 있는데 요거보다 더 빨라진대. 그러면 상대론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길이가 더 수축되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길이는 현재보다는 더 짧게 보일 거고 우주선의 속도가 V보다 클 때 관찰자가 본 Y방향의 길이 자 얘가 커진다 하더라도 Y방향은 운동 방향의 길이가 아니잖아. 운동 방향의 길이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 수축 길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라고 한다면 빠른 속도로 달릴수록 이 길이는 더 수축되어 보이는데 이 길이는 그냥 그대로 보여. 그러니까 우주선에 타 있는 사람과 똑같은 길이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길이 수축 효과가 일어나지가 않아. 자, 그 다음에 286번 봅시다. 자, 그림은 우주선 AB가 우주정거장 P를 지나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B에서는 A를 향해 빛을 쏘고 있다.
P에 대해 A와 B 속력 각각 0.5c, 0.4c이고 P가 측정한 길이는 L로 같다. P가 측정했는데 봐봐. 우주선의 길이가 같대. 근데 P가 측정했을 때의 길이는 수축된 길이, 수축 길이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수축 길이가 같대요. 봐봐. 수축 길이가 LA랑 LB가 같아. 그럼 원래 고유 길이는 어떻게 될까? 자, A가 P에 대해서 0.5c고 B는 0.4c죠. 그러니까 P가 봤을 때는 A의 길이, 고유 길이를 수축 길이를 프라임을 할게요. 고유 길이를 LA, 얘를 LB라고 하는데 얘가 더 많이 수축되어 보여야 돼. 얘는 덜 수축되어 보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쓰겠죠. 얘는 더 수축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얘는 덜 수축되는데 길이가 같대요. 그러면 애초에 누가 길었다는 얘기입니까? 애초에 L이 A가 B보다 길었다는 얘기겠죠. 그지? 더 길었으니까 더 많이 수축돼서 같아 보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1번 고유 길이는 A가 B보다 길다. 이거 맞아요.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 A에서 볼 때 P의 속력은 P에서 볼 때 A의 속력보다 크다. 자, P가 봤을 때 A가 0.5c면 A가 봤을 때 P도 이 방향으로 0.5c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속력은 크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3번 A에서 볼 때 P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A에서 볼 때 P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그럼 봐봐. A가 봤을 때 P는 이 방향으로 0.5c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A가 봤을 때 B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0.5c보다는 더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P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빠르게 간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4번 P의 길이는 A에서 볼 때가 B에서 볼 때보다 짧다. A에서 봤을 때 A가 봤을 때는 이 방향으로 0.5c로 가고 있는데 B에서 봤을 때는 이 방향으로 0.4c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A가 봤을 때 이 길이가 B가 봤을 때보다는 더 짧게 보여야 돼. 그래서 4번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5번 P에서 볼 때 A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간다. 맞죠? 속력이 빠르니까. 6번 B에서 쏜 빛의 속력은 P가 측정했을 때가 A가 측정했을 때보다 크다가 아니라 빛의 속력은 누가 봐도 C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같아. 그래서 6번 틀렸습니다. 자, 287번 정지에 있는 관찰자 A에 대해 양성자가 일정한 속도 0.9c로 지나 점 P를 지나 점 Q를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가 측정한 P와 Q 사이 거리는 L이고 A에 대해 양성자와 같은 속도로 0.9c로 날아가는 우주선에 타고 있는 관찰자 B가 측정할 때 양성자의 질량은 M0. 아하, 이게 M0고 그 다음 양성자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T라고 합니다. 그럼 이 T가 아마 고유 시간이 될 것 같아. 됐죠? 그 다음에 PQ 사이의 이 거리는 아마 고유 길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L은 고유 길이가 되죠? 고유 길이. 그러면 A가 측정한 게 고유 길이니까 A가 봤을 때는 0.9c 곱하기 A의 시간을 곱하면 되는데 요 A의 시간은 측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T보다는 커요. 이게 고유 시간이 되어서. 이거 됐습니까? 이게 고유 시간이야. 그럼 이게 왜 고유 시간이 될 수밖에 없냐면 B하고 양성자가 속력이 좀 같잖아. 그러니까 B하고 양성자는 같은 관성계에 있다고 보면 돼요. 동일한 관성계가 있는 거, 관성계. 동일 관성계. 됐니?
그러니까 양성자가 여기서 여기 이동할 때 B가 봤을 때는 P하고 Q라고 하는 점이, 그러니까 B가 봤을 때 B의 입장에서는 B야. 양성자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B가 봤을 때 양성자는 정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정지. 근데 누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P라고 하는 점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점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양성자나 그 다음에 B의 입장에서는 P가 지나가고 그 다음 Q가 지나가니까 한 장소에서 측정한 시간이 되어서 고유 시간이 돼요. 됐죠? 그러니까 기억이 맞는 거고, 니은 A가 측정한 양성자의 질량은 M0보다 작다. 일단 M0는 정지 질량이 되거든. 정지 질량. 근데 A가 측정했을 때는 양성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M0보다는 크게 보여야 되고, 그 다음 디귿 B가 측정한 양성자의 질량이 정지 질량이 됩니다. 맞아요. 정답은 3번이야. 자, 정지 질량이 되는 이유 알겠죠? 양성자랑 B는 동일 관성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 왜? 얘하고 얘는 서로 상대 속도가 없기 때문에. 자, 288번 볼게요. 자, 그림은 준수에 대해서 0.8C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우주선 안에 수연이가 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수연이는 우주선 안에 광원으로부터 L로 같은 두 곳에 빛 검출기 A, B를 설치하였다. 준수 좌표구에서 관측한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준수가 봤을 때입니다. 자, 그럼 일단 수연이가 봤을 때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연이가 봤을 때 L, 그러니까 광원과 A 사이, 그 다음에 광원과 B 사이에 거리가 같다나, 그러니까 광원에서 동시에 출발한 빛은 아마 A하고 B에 동시에 도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출발한 장소는 한 장소고 도착한 장소는 두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성이 깨질 것 같아. 왜냐하면 동시 출발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는 누가 봐도 절대성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준수가 봤을 때도 빛은 광원 장치에서 동시에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A하고 B가 이제 선후 관계가 나타날 텐데 동시가 아닐 거야. 그럼 누가 먼저 도착을 하냐면 A라고 하는 검출기는 광원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고, 준수가 봤을 때 B라고 하는 검출기는 광원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원에서 나온 빛의 방향으로, 빛이 이제 이동하고 있는 방향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니까 A가 먼저 도착할 거고 B가 나중에 도착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기억. 수연이의 시간은 자신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시간 지연 효과에 의해서 느리게 하고, 니은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A, B에 동시에 도착 안 합니다. A에 먼저 도착을 하고, A와 B 사이 거리는 2L보다 짧다. 짧게 보여요. 길이 수축 효과 때문에. 정답은 3번. 자, 289번 봅시다. 그림은 은수에 대해 0.9C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우주선에 동수가 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은수가 측정할 때 광원에서 방출한 빛은, 자, 은수가 측정할 때 빛이 동시에 도착을 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보세요. 은수가 봤을 때 광원에서 동시에 출발을 한 빛이 그 다음에 A와 B에 동시 도착을 했답니다. 근데 출발하는 거는 한 장소이기 때문에 동수가 봐도 동시 출발이야. 근데 A하고 B 도착하는 장소는 두 장소이기 때문에 동시성이 깨질 겁니다. 그러면 동수가 봤을 때도 일단 동시 출발이야. 동시 출발. 그러면 A하고 B에서의 이제 선후 관계가 존재를 하는데, 자, 봐봐. 은수가 봤을 때 우주선이 지금 이렇게 0.9C로 왼쪽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걸 간단하게 좀 표시를 해보면, 자, 여기에 A라고 하는 지점이 있고 여기에 B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데, A는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고 B 다시도 오른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근데
어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빛이 출발을 할 거 아니야. 왜? 처음에 A, B 사이에 있었으니까. 어디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출발을 하겠죠. 했는데 동시에 도착을 한다는 얘기는 출발하고 난 다음에 빛이 출발하고 난 다음에 이동 거리가 같은 거죠. 그래야지만 동시에 도착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광원 장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원래 우주선에서 약간 B쪽 앞쪽에 있어야지만 아이고 약간 B쪽에 치우쳐 있어야지만 빛이 달려간 거리 이 거리가 은수가 봤을 때는 같아질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광원의 좌표를 5점이라고 한다면 OA가 OB보다는 길어야 돼요. 자, 기억. 동수가 관측할 때 광원에서 나온 빛은 A보다 B에 먼저 도착한다. 그죠? 왜냐하면 동수가 봤을 때가 OA가 OB보다 길기 때문에 B에 먼저 가야 돼. 그 다음에 동수가 측정할 때 광원에서 A까지의 거리가 광원에서 B까지의 거리보다 길다.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은수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LZ보다 길다가 아니라 길이 수축 효과에 의해서 짧다. 틀렸다. 됐지? 자, 그 다음에 290번 볼게요. 자, 그림은 민수가 탄 우주선이 수평면의 정지에 있는 신형이에 대해 0.8c의 일정한 속도로 수평면과 나란하게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우주선 내부에서는 민수가 봤을 때 광원을 중심으로 하는 원 위에 빛 검출기 ABCD가 고정되어 있다. 자, 신영이가 관측한 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신영이가 봤을 때 됐지? 신영이가 관측했을 때야. 자, 그럼 기억 볼까요? A와 C 사이의 거리 얘는 B와 D 사이 거리와 같다. 같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A, C 사이는 수축 길이로 보일 거야. 수축 길이. 근데 B, D 사이는 수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운동 방향의 길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수가 봤을 때 길이랑 똑같기 때문에 B, D의 길이가 A, C의 길이보다는 크게 보여요. 같지가 않고 광원에서 동시에 출발한 빛은 A와 C에 동시에 도착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A라고 하는 검출기는 오른쪽으로 같이 이동하고 B도 오른쪽으로 이동하지만 얘는 가까이 가는 거고 얘는 빛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도착을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광원에서 동시에 방출한 빛은 D보다 A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영이가 봤을 때 빛의 이동 경로가 D쪽, 그러니까 D예로 가는 빛의 이동 경로는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A 쪽으로 가는 거는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빛이 달려간 요 거리가 D 쪽으로 가는 게 길어요. 그러니까 A에 먼저 도착을 하겠죠. 그지?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291번. 자, 그림은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인호에 대해 광속에 가까운 속력 V로 운동하는 우주선 안에 수영이가 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빛 검출기 A와 B 사이에 광원이 있으며 A와 B 광원은 인호에 대해 정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호가 측정했을 때 A, B 사이의 거리는 고유 길이가 될 것 같아. 인호가 봤을 때 이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됩니다. 자, 그럼 문제 좀 볼게요. 인호가 관찰했을 때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검출기 A와 B에 동시에 도달하였다면 수영이가 관찰했을 때 결과를 극과 닭과 함께 설명하세요. 자, 일단 인호가 봤을 때 동시에 도착했다는 얘기는 광원과 A 사이, 그 다음에 광원과 B 사이 거리가 일단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수영이가 보면 A가 왼쪽, B도 왼쪽, 광원장치도 왼쪽, 인호도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인호가 봤을 때 동시에 도착을 했대. 그러면 수영이가 봐도 인호한테 빛이 동시에 도착을 하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런데 A라고 하는 검출기는 빛이 출발을 했을 때 도망가는 쪽이고 B는 빛이 출발했을 때 가까이 가는 쪽이죠. 그러니까
B로 이동할 때 빛의 이동 경로가 A 쪽으로 이동할 때 빛의 경로보다는 어떻게 되니? 더 짧아요. 됐지? 그러니까 누가 먼저 도착을 하겠니? B가 A보다 먼저 도착을 하겠네. 그래서 B가 먼저 도착을 하고 A가 나중에 도착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2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점 O에는 광원이, 점 PQR에는 거울이 있다. 철수는 0에 대해 일정 속도 0.9c로 POR을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운동하는 우주선에 타고 있는데 철수가 O를 지날 때 측정한 O에서 각 거울까지 거리는 L로 같다. 철수가 O를 지날 때 얘가 측정한 겁니다. 측정한 O에서 각 거울까지의 거리는 L로 같답니다. L로 여기도 L, 여기도 L, 여기도 L이래. 자, 이거는 고유 길이가 아닙니다. 철수가 봤기 때문에.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영희가 측정했을 때 P5 사이 거리는 Q54 거리와 같다. 영희가 측정했을 때 P5 사이와 Q5 사이의 거리는 같다. P5와 Q5 사이의 거리는 같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게 중요하죠? 다르지겠지. 왜냐면 OP는 철수가 봤을 때는 수축 길이로 보인다고. 근데 Q5는 수축이 안 돼요. 근데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며. 어떻게 보면 얘가 고유 길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OP는 수축되어 보이는 거니까 OP의 길이가 원래 고유 길이가 Q5보다는 더 길어야 되겠지. 영희가 봤을 땐. 그죠? 2번. 영희가 측정했을 때 O에서 P, R을 향해 동시에 발생한 빛은 P와 R에 동시에 도착한다. 영희가 측정했을 때. 그럼 요 길이 OP 사이가 L이면 OR 사이도 L이 되겠죠. 길이가 똑같을 거니까. 그지? 같이 보인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LL 보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영희가 측정했을 때는 일단 동시에 도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영희가 측정할 때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O와 Q 사이를 왕복하는데 O와 Q 사이를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C분의 2L이다. 맞아요. OQ 사이 거리니까 이 길이잖아. 이 길이. 그러니까 맞고. 그다음에 철수가 측정했을 때 O에서 PQR을 향해 발생한 빛의 속력은 모두 같다. 이건 당연히 맞죠. 광속 불변이니까. 5번 철수가 측정할 때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O와 Q 사이를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OQ 영희가 측정했을 때보다 짧다. 철수가 측정할 때 광원에서 발생한 O와 Q 사이를 왕복하는 시간은 영희가 측정할 때보다 짧다. 영희가 측정한 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고유 시간이 되죠. 근데 철수가 측정한 거는 고유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 고유 시간이 아니면 고유 시간보다 항상 길겠죠. 짧다가 아니라 길다가 선택이지.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293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지면에 정지한 민수가 높이 h인 대기권 상층에서 생성된 미원이 0.99c로 운동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고 있다. 미원의 고유 수명은 t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기 전에는 미원이 지상에서 관측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다. 맞아요. 왜? 뉴턴 역학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원의 속력이 0.99c지 미원의 수명이 t라고 했는데 이게 대략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초거든요. 그러니까 미온이 이동한 거리 고전역학 관점에서 본다면 0.99c 곱하기 2.2 곱하기 10 마이너스 6제곱이거든. 그럼 얘는 0.99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 곱하기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이야. 그럼 이게 아마 대략 600에서 아마 700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미온이 생성되는 곳은 대략 지표면으로부터 10km 상공에서 만들어진대. 그러니까 고전역학으로는
생성된 미온이 절대로 지표면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니은 민수가 측정한 미온의 수명은 고유 수명 t보다는 짧다. 아니죠. 민수가 측정했을 때 미온의 수명은 t보다는 길게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미온의 관성좌표계 미온의 입장에서는 미온이 생성된 지점에서 지표면까지 거리는 h보다 짧아. 길이 수축이 보는 거야. 그래서 디귿번이 맞아요. 기억 디귿이야. 됐죠? 그럼 이게 왜 도달할 수 있냐면 민수의 입장에서는 시간 지연 효과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길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미온의 입장에서는 얘 입장에서는 길이 수축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길이 수축. 그래서 충분히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 있다. 자, 294번 봅시다.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 부근에서 발생한 미온의 운동을 지표면의 정지 좌표계에서 봤을 때랑 미온과 함께 운동하고 있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 모습을 구분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미온의 수명이 짧아 지표면을 관찰할 수 없다는데 실제로 지표면에서 미온이 발견됐다. 자, 미온이 지표면에 발견되는 까닭을 가좌표계 입장에서 서술하세요. 가좌표에서는 지표면에 있는 우리야. 지표면에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시간 지연 효과 때문에 시간이 늘어나잖아. 시간이 길어지니까 충분히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온의 입장에서는 지는 정지해 있지만 이 지표면이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0.99시로. 그러니까 이 높이가, 즉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 보이는 길이 수축 효과가 일어나. 그러니까 충분히 지표면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95번 볼게요. 자, 지표면의 관찰자 B가 측정할 때 높이가 h인 산 정상에서 관찰자 B가 측정했기 때문에 얘는 고유 길이가 될 것 같아. h는 고유 길이가 될 것 같아요. 생성된 미온과 우주선을 타고 운동하는 관찰자 A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미온과 우주선의 속력은 0.99c로 같다. 그러니까 미온과 우주선은 동일한 관성 좌표계예요. 동일 관성 좌표계. 그 다음에 미온의 고유 수명은 t다. 이게 고유 시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 A가 측정한 미온의 수명은 t보다 길다가 아니라 t로 보여야 돼. t로. 그 다음 니은 A가 측정한 산의 높이는 0.99ct와 같다. 0.99ct 당연히 같죠. 그 다음에 디귿 B가 측정할 때 A가 지표면에 도달한 시간은 t보다 길다. 그렇죠. 길이 시간 지연 효과에 의해서 길게 관측이 되는 거야. 정답은 4번입니다.